비가 쏟아지던 대학 규정, 한 대의 외투를 둘러쓴 남녀가 함께 빗속을 달립니다. 이 장면이 왜 20년이 넘도록 연애영화의 대명사로 회자되는지 그 안에 담긴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랑의 결말까지 멜로당입니다. 대학생 지혜는 집안 깊숙이 보관돼 있던 엄마의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손때 묻은 상자 덮개를 열어젖히는 지혜의 손끝이 잘게 떨리고 먼지 쌓인 종이 냄새가 코 속을 깊숙이 파고듭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편지들과 일기장이 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는 엄마가 이 편지들을 꺼내볼 때마다 조용히 눈물을 흘리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문틈 사이로 바라보았던 엄마의 굳은 표정과 숨죽여 흐느끼던 어깨의 떨림이 지혜의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지혜는 오래된 상자 속에서 수북하게 쌓인 편지 더미 중 한 장을 천천히 펼쳐봅니다. 정갈한 글씨로 적힌 첫 문장이 지혜의 눈길을 오랫동안 사로잡습니다. 그 바람을 편지지에 실어 당신에게 보냅니다. 빛바랜 종이에 적힌 글귀를 따라가며 지혜는 어느덧 한 번도 보지 못한 엄마의 아득한 첫사랑 이야기 속으로 빠져듭니다. 한편 지혜는 같은 대학에 다니는 선배 상민을 남몰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걸어오는 상민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지혜는 숨을 멈춘 채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합니다. 하지만 절친한 친구 수경이 상민에게 보낼 연애 편지를 대신 써달라고 부탁해옵니다. 지혜는 자신의 진짜 마음을 친구의 이름을 빌려 적어보내야 하는 가슴 아픈 처지에 놓입니다. 종이 위에 가짜 이름을 적어내려가는 지혜의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며 입술을 바짝 마르게 만듭니다. 한편 편지 속 엄마의 시간은 60년대의 어느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의 딸인 여고생 주희는 방학을 맞아 시골 친척집으로 내려갑니다. 주희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낯선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꽉 다문 입술 뒤로 답답한 숨을 뱉어냅니다. 그곳에서 시골 소년 준하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흙먼지 날리는 길 위에 서 있던 준하와 눈이 마주친 순간 주희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칫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나룻배를 타고 강 건너편 귀신의 집을 구경하러 떠납니다. 삐걱거리는 나룻배 바닥 위에서 서로의 신발 끝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감이 두 사람의 호흡을 가쁘게 만듭니다. 소나기예요. 금방 그칠 거예요. 비를 피해 들어간 낡은 폐가에서 예상치 못한 소동을 겪으며 두 사람은 한층 더 가까워집니다. 소동을 수습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짙은 밤이 찾아온 후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며 두 사람은 발이 묶이고 밤길을 함께 걸어 돌아오게 됩니다. 다리를 다친 주희를 준하가 등에 업고 걷습니다. 저 무겁죠? 아니요. 하나도 안 무거운데. 저 몸무게 많이 나가요. 밥도 많이 먹고. 걱정 마세요. 주희 씨 정도면 업고 서울까지라도 갈 수 있어요. 공감. 손좀 봐주세요. 준하는 주희를 위해 반딧불이를 잡아 선물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습니다. 준하가 가만히 모아진 손가락 틈새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을 바라보는 주희의 눈동자가 까맣게 반짝입니다. 반딧불이 잠깐만 가지고 있으세요. 여름방학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준하에게 뜻밖의 일이 생깁니다. 친구인 태수가 한 여학생에게 보낼 연애 편지를 대신 써달라고 부탁해온 것입니다. 편지를 받기로 한 상대는 다름 아닌 주희였습니다. 주희의 이름 석자가 적힌 봉투를 확인한 준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손가락이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세월을 넘어 엄마의 과거에서도 친구의 이름으로 자신의 마음을 써내려가는 똑같은 아이러니가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준하는 태수의 이름을 빌려 주희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계속해서 보냅니다. 펜 끝을 단단히 쥐고 적어내려가는 준하의 뺨 위로 침묵 속의 열기가 붉게 달아오릅니다. 태수는 준하가 대신 써준 연서 덕분에 주희와 첫 데이트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태수는 연서의 진짜 주인인 준하까지 데이트 자리에 동인시킵니다. 약속 장소로 향하던 태수는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오늘 직접 털어놓겠다고 예고합니다. 의외의 폭탄 선언에 놀란 준하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편지 네가 써준 거 고백할 테다. 진실을 품은 세 사람은 함께 길을 걸으며 어색하면서도 풋풋한 시간을 보냅니다. 두 사람은 어른들의 눈을 피해 몰래 만나며 서로에 대한 마음을 키워갑니다. 어두운 골목길 모퉁이에서 가슴을 졸이며 서로의 손을 꼭 쥔 두 사람의 이마에 미세한 땀방울이 맺힙니다. 주희는 헤어지기 전 자신의 아끼는 목걸이를 벗어 준하의 목에 걸어줍니다. 주희는 온기가 남아있는 목걸이를 준하의 목에 걸어주며 그의 가슴팍을 향해 시선을 떨굽니다. 이 목걸이도 사실은 여름방학 때 주희가 준 거야. 한편 다시 현재의 시간,
대학 교정에 갑자기 거센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건물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지혜에게 상민이 다가옵니다. 갑작스러운 상민의 등장에 지혜는 어깨를 움츠리며 빗물이 떨어지는 처마 끝만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상민은 자신의 외투를 펼쳐 지혜와 함께 둘러쓰고 도서관까지 함께 달려갑니다. 그럼 내가 모셔다 드려야지. 내 우산으로. 저기 보이는 건물을 원두막이라고 생각하고 뛰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지만 얼마 후 친구 수경은 삼린 상민에게 특별한 우산을 선물 받았다며 지혜에게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우산을 매만지며 자랑을 이어가는 수경의 목소리 앞에서 지혜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시선은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지혜는 상민의 마음이 친구에게 향해 있다고 오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기로 결심합니다. 서랍 속 편지를 차갑게 덮어버린 지혜는 입술을 깨물며 왈칵 차오르는 눈물을 참아냅니다. 한편 60년대의 과거로 다시 시선이 이동합니다. 준하가 주희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이 주소착오로 태수의 집으로 반송되고 맙니다. 편지를 집어든 태수는 친구 준하와 자신의 약혼녀 주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 포기를 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끼리 사귀어야죠.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얼마 못 가 큰 벽에 부딪힙니다. 태수의 아버지는 아들의 비밀을 알고 가혹한 매질을 가하며 출세를 위한 정략 결혼을 강요합니다. 채찍을 맞으면서도 태수는 준하를 원망하는 대신 뜻밖의 진심을 건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며 친구에게 부탁을 남깁니다. 조금만 참아. 여기 좀 와봐요. 사람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폭력과 압박을 견디지 못한 태수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맙니다. 피투성이가 된 친구를 안고 준하는 절망적인 절규를 내뱉습니다. 정신 차려. 눈 떠봐. 죽지 마. 죽지 마란 말이야 이 새끼야. 숨 쉬어. 숨 쉬어봐. 겨우 목숨을 건진 태수의 곁을 지키며 준하는 친구를 위해 주희의 곁에서 스스로 물러나기로 마음먹습니다. 주희와 준하는 병실에 누워있는 태수를 찾아가 조용히 그의 곁을 지킵니다.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동안 누구도 선뜻 먼저 입을 열지 못합니다. 병실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기 위해 서로에게 담담한 인사를 건넵니다. 그 무덤덤한 안부 인사가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알지 못합니다. 한편 현재의 지혜는 연극 무대에 올라 연기를 하던 중 차마 숨기지 못한 자신의 진심을 대사로 고백합니다. 연극이 하이라이트에 다다르자 무대 위에 선 지혜는 준비된 대본을 내려놓고 멈춰섭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좌석을 채운 관객들 사이에 미세한 동요가 일어납니다. 상민 오빠가 뭐야 다 망쳐버렸잖아. 오빠, 전 연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제 진심이었어요. 사랑해요. 연극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이를 지켜보던 상민 역시 지혜에게 찾아와 그동안 감춰두었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지혜가 비를 맞고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우산을 버렸던 거야. 연극을 보던 날도 드디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지혜와 상민은 연인이 되어 첫 데이트를 떠납니다. 지혜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상민의 손길에 지혜는 마침내 가슴속 깊이 묻어둔 숨을 편안하게 내뱉습니다. 데이터는 서로 찾아간 곳은 지혜의 엄마가 젊은 시절 거닐었던 바로 그 강가였습니다. 바람에 물결치는 강물을 바라보며 지혜는 엄지손가락으로 엄마의 옛 편지 봉투를 조용히 문지릅니다. 그곳의 늙은 뱃사공은 지혜를 보자마자 엄마 주희의 이름을 부르며 착각할 만큼 두 사람은 닮아 있었습니다. 주인이야? 아니요, 전 딸이에요. 이름은 지혜고요. 어우 그래? 내가 이거 착각을 했구먼. 아 근데 너무 많이 닮았어 엄마하고. 다시 지혜가 입내려가는 편지 속 과거의 준하는 입대를 선택해 전장으로 떠납니다. 흙먼지 날리는 열차 창문에 이마를 대고 서 있는 준하의 눈매가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훈련소로 떠나는 기차역, 주인은 떠나가는 기차를 따라 플랫폼을 달리며 오열합니다. 와야 돼. 준아야.
꼭 살아서 와야 돼. 전쟁터의 잔혹한 포화 속에서도 준하는 주희가 준 목걸이를 가슴에 품고 버텨냅니다. 빗발치는 포화와 흙먼지 속에서 동료들이 하나둘 넘어지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준하는 쓰러진 전우를 얼싸안고 절박하게 위생병을 찾아 부르짖습니다. 긴급한 후퇴 명령이 떨어지고 모두가 달아나는 와중에 준하는 소중한 물건을 찾기 위해 다시 불길 속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오지라 이 새끼야! 어디 가는 거야? 하지만 목걸이를 찾으려다 폭격에 휘말려 준하는 두 눈을 심각하게 다치게 됩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마침내 다시 재회합니다. 찻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힘없이 얽히며 깊은 정적만이 흘러나옵니다. 준하는 자신이 시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미리 카페의 소품 위치를 모두 외워두고 안 보이는 척 연기를 합니다. 하나도 안 변했어. 지금도 옛날처럼 예뻐. 오랜 세월이 흘러 찻집에서 다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지난날의 고단했던 시간들을 다독이는 짧은 말들이 오갑니다. 고생 많았지. 고생은 뭐. 주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나간 삶에 대해 묻자 준하는 담담하게 답을 꺼내놓습니다. 서로에게 차마 털어놓지 못한 수많은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아득하게 가로막혀 있습니다. 결혼 안 했어? 난 벌써 했는데. 하지만 미세하게 어긋나는 시선과 손끝에서 주희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 지금 울고 있어. 눈물 안 보여? 준하는 눈동자를 고정한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 숨겼어? 앞을 못 본다는 거. 준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거의 완벽했는데, 해낼 수 있었는데, 어젯밤에 미리 와서 연습 많이 했었거든. 준하는 마침내 주희에게 목걸이를 다시 돌려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이 목걸이 돌려주려고 목숨 걸고 구했어. 손바닥 위의 목걸이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준하 거야. 그 후 주희는 태수와 결혼하여 딸 지혜를 낳았고 준하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편지를 쥐고 있던 주희의 눈가로 참아왔던 눈물 자국이 길게 패어 들어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준하의 옛 군대 동료가 찾아와 주희에게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준하가 죽기 전에 이 강물에 유골을 뿌려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동료는 준하가 주희의 결혼 소식을 들은 직후 가정을 꾸렸고 슬아의 아들 하나를 두었다는 후일담도 함께 전합니다. 지혜는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강가에서 바라보았던 선명한 무지개 풍경을 떠올립니다. 엄마의 아련한 첫사랑이 시작되었던 그 강가는 두 세대의 시간을 조용히 잊고 있었습니다. 다시 현재의 강가, 이야기를 마친 지혜 곁에서 상민이 가만히 자신의 목걸이를 벗어 지혜의 목에 걸어줍니다. 차가운 금속 목걸이가 피부에 닿는 순간 지혜는 눈을 감으며 상민의 온기를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그 목걸이는 오래전 주희가 준하에게 건넸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상민은 바로 세상을 떠난 준하의 아들이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가슴속에 묻어야 했던 아른한 사랑은 십수년의 세월을 넘어 자식들의 계절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빗속을 함께 달리던 그 외투처럼 서로의 시간을 보듬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화 클래식이었습니다.